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암을 극복하는 지혜에 있어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암 치유의 정도,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된다 하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러면 우리 몸이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논문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부부 42쌍을 가지고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였나 그러면요.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낸 후에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에서는 상처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다정한 말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부부, 사랑하는 언어, 축복하는 언어, 감사한 언어로서 이렇게 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서는 의도적으로요, 서로 이렇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오늘 이 다친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그게 부주의하게 갖다 놓아서 그게 내가 다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미루고 내 탓이다 그러고 서로 싸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고 백혈구 활동을 이렇게 검사를 했으니까 확연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그룹의 부부에서는요, 면역력이 정상화되고 이 상처 부위가 힐링이 되고 잘 낫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서로 싸우고 내 탓이다 그러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그룹에서는요, 혈액 검사나 백혈구 이렇게 검사해서 그 혈액 검사가 백혈구 활동이 좀 저하되는, 그래서 치료가 좀 떨어지는, 상처가 오래 아물지 않는 그런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실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 그 중심에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다 그러고 괜찮아 그러고 곧 나을 거야 했던 사람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고 면역이 활성화되고 잘 치유가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남 탓하고 네 탓이다 그러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그룹에서는 백혈구가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치료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사이코뉴로이뮤놀로지, 사이코뉴로옹콜로지 그런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정신 면역학, 심정신 종양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치유해야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요.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분이 쓰신 저술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즉, 물에 축복, 사랑, 감사,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 얼음 결정체 육각형이 선명하게 여러 종류로 아름답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정오, 화, 성, 저주, 니 탓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얼음 결정체가 이그러져서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실험을 봐서라도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 암이 왜 왔을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용서 못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고부의 갈등이 있다면, 우리 그런 환자분이 참 많이 계셨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니까 암이 잘 낫더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간 우리 어떤 암 환자는요, 참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뭔가 긴장 구조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 때, 마음을 너전하게 갈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거 별것 아니었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내 탓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즉, 내가 용서 못한 일을 푸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을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사과하는 마음을 푸는 그 사람이 대인배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또한 큰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엉어리가 제거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는 혹시 이 암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엉어려진 마음, 내가 꼬여있는 마음, 풀지 못하는 어떤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푸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풀릴 것입니다. 마음을 푸시면 제2의 얼굴이 여러분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도 활성화되어서 소화도 잘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유명한 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말 자기가 암이 극복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거의 뭐 한 30만 정도 이상의 이렇게 구독자가 가입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한 17년 동안 중견 기업의 간부로 활동했는데, 그때 어떤 사업이나 또 상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마음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암이 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푸십시오. 꼬여있던 것을 푸십시오 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맞아 해보자 해서 그것을 실천하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요 거의 18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암 환자를 돕는 모임도 만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식당도 레스토랑도 오픈해서 암 환자들을 잘 섬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식당에 이 정도 퀄리티를 볼 때는 정말 한 2배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나누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이병욱 박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 박사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피폐해진 마음이 회복되면서요, 업무상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공황장애가 회복되면서요, 이분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면역이 증가하고 이 열린 마음이 되니까 얼굴에 웃음을 찾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육체의 이 암이라는 질환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면역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이 더 기세를 부리고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암은 마음의 병이다. 즉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도록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암은 곧 죽음이라는 생각을 끊어내 보십시오. 그런 생각에서 선입견에서요,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제가 30년 이상 수많은 암 환자를 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후회가 많고 벗어나지 못하며 매여 있으면 암에서 탈출하고 암을 극복하기에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고, 알력이고,
그런 긴장감이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고 성진이고 경쟁이고 내가 더 잘했는데 하는 그런 자기의 잘한 점을 좀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또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족을 위한 희생이야 하면서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십시오. 오히려 가족을 위한 희생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귀한 섬김이다 생각하고 봉사다 생각하고 수고라 생각하고 기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 암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과 여러분의 그 추억과 정말 값진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석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감탄을 여러분 제하지 마시고요. 찾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족에게 더 친절하고 이웃에게 더 친절하고 보람된 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요. 그 인생을 즐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서울대 부원장도 하시고 대통령 주치의를 했었던 고창순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잡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 댁에 가서 만나서 참 감동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26세 때 대장암을 걸렸고요. 그 다음에 51세 때 12지장암, 그 다음에 65세 때 간암을 이렇게 3개의 암을 극복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암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투병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담도 잘하시고 여유가 있고요. 웃음이 있고요.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채식도 유식도 골고루 잘 먹고 내가 정신력을 키웠습니다. 내가 정말 대학 교수로서 의사로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서 맞아. 지금부터는 내가 이 암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내가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 남은 여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자 했을 때 이분이요. 80 중반, 거의 90 가까이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 갔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균형과 이 건강의 행복의 이런 행복한 암 치료를 통해서요.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오창순 박사님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CEO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계속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났을 때요. 전국의 암병원을 다 돌아보고 일본까지 갔어요. 유명한 어떤 박사님을 만나서 돌아왔어요. 이병호 박사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결론 가운데 저희 병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도요. 한 달 동안 내가 뭘 했는가 했을 때 20개 병원을 전전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다 했던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면역 치료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 이 암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즉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니까 사업도 잘 될 뿐더러 암도 이겨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망에 준해서 볼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이 치유됐는가? 내 엉어리가 없는가? 나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건강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균형을 잡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와 같은 것을 점검하면 여러분의 모든 치유에 여러분 날개를 다는 것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노력함으로 인해서요. 정말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암 극복자들이 생존자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꼭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것을 여러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